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가 이모저모 김한태 대표님을 모시고 안테나 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과 더불어 포럼 대표 김한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테나 김이 아니라 뉴스 안테나. 뉴스 안테나라고 제가 미차 얘기를 해도 이 안테나 김이 이게 아, 그래? 입이 자꾸 배네. 이게. 알겠습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오늘 좀 많이 높아지셨나요? 네. 오늘 대전 정가 이모저모 짧게 네. 브리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예. 요즘 방송을 오래 해도 안 보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6.3 지방선거 이제 체제로 완전히 이제 각 지역 당이 정당들이 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1년이 약간 안 남았죠. 내년 6월 13일이니까 1년이 안 남았는데 이제 각 정당별로 예. 이제 체제를 완전 이제 바꾸기 시작했는데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제 8월 24일부터 8주간 정치 아카데미를 개강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처음이에요. 이번 보니까 네. 제1기 정치 아카데미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었는데 뭐 박범계 위원장님 나오시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윤태범 국가기획자문위원, 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뭐 이렇게 신경민 의원까지 뭐 다양하게 지금 강사들이 포진을 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일 먼저 지금 대전에서는 정치 아카데미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 예. 다른 당도 뭐 거의 정당 중에서 처음으로 한다. 예, 정당 중에 처음으로 지금 개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당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독특한 데가 정의당이에요. 정의당. 정의당이 이제 여기는 아카데미가 아니고 지방선거 준비단을 아예 발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예, 조직을 아예 조직을 만들어서 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거단을 이제 발족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선거단을 이렇게 선거 준비단을 발족시킨 것도 또 정의당이 최초인데 지역에서 지금 정의당 기초의원이나 뭐 광역의원이 있나요 현재? 광역의원 없죠. 기초도 없죠. 기초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좀 뭔가 근데 어쨌든 대선에서 예. 지금 사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이 6.8%였는데 그죠? 대선에서 정의당이 6.2%를 받았단 말이죠. 상당히 선전해서 물론 이제 10% 이상을 받았으면 하는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 가능성도 보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전국 정당으로서 상당히 성장을 했고 네.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방자치 단체장부터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을 대거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다당 체제로 그렇죠. 선거가 진행이 되면 네. 어떤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걸어볼 만하죠. 또 20대, 30대 유권자들이 관심도 커졌으니 상당히 그쪽으로 지금 좀 타겟을 잡겠네요. 그 지역적 지지도 받고 있고 네. 또 정의당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심상정 당시 그 대통령 후보께서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수 정당으로 가볼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도 이제 지역 맞춤형 인재를 키우겠다 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좀 독특한 게 그 지역 현역 의원들은 빼고 한 30, 40대 청년층 위주로 해서 일단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여기도 역시 이제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이번에 이제 그 대선을 통해서 많이 실망감을 줬다. 네. 그래서 아예 이제 다음 차기 정권 혹은 차차기 정권을 위해서 젊은 층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네. 30, 40대 위주로 이제 정치 아카데미를 시작하겠다는 거고 바른정당도 이제 정치 아카데미를 시작하겠다는 건데 여기 좀 지금 많이 어렵죠. 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예. 거기 남충희 위원장은 대전시장에 나온다라는 게 뭐 규정 사실화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른정당이 좀 어렵긴 한데 지금 SNS나 온라인 통해서 당원 모집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저기 국민의당은 없네요. 국민의당, 요즘 많이 어려운가 보죠. 국민의당은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준비하는 와중에 지금 이제 그 대표 선출을 위해서 예. 안철수 전 그 예. 대통령 후보께서 나온다고 딱 하니까 완전히 이제 양분이 돼서 좀 이따 뭐 좀 키워드에서 잠깐 다루겠지만 아직은 예. 지역에서 내년 예. 지선을 준비할 만한 지금 정신이 없군요. 여력이 예.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뉴스를 쭉 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멘트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 뉴스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역시 뉴스인데 요즘에 이제 그 경선 룰을 좀 바꿔볼까.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건데. 민감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지금 당원 당규에는 당원들 물론 이제 권리당원까지 포함해서 50% 네. 이내.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일반 시민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예, 여론조사.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상당히 센 당원들이 포션이 넓어지면 네. 지역위원장의 그 의도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어 시장, 뭐 구청장, 뭐 이런 분들은 지역위원장이 아니에요 지금. 네. 대부분이 이제 국회의원 혹은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이제 지역위원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지역위원장이 야 A 빼고 이제 B로 이제 해라라고 한다면 만약에 네. 극단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어쨌든 지역위원장의 말을 많이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도 지금도 지역위원장 혹은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되게 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오히려 포션을 넓히면 네. 굉장히 좀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그 솔직하게 그 각 국회의원들은 네. 단체장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견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견제가 더 세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볼멘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경선룰 전쟁이 시작됐는데 서로 약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군요. 예. 힘겨루기 이게 힘겨루기는 예. 둘이 같은 힘이 있을 때 겨루기가 되는데 예. 사실상 그런 그 위치가 안 돼요. 볼멘 소리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 기관장들도 나도 표도 모을 수 있는데 왜 그 위원장들이 다 모든 걸 시시콜콜하게 다 지배하느냐. 마이크 아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그 일을 더 이렇게 꼼꼼히 하는 거는 단체장이 더 많이 하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더 큰 분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단체장이 훨씬 더 세다. 그런데 요럴 때는 그 국회의원의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거기서 규정을 바꿔버리면 네. 아예 할 소리 못하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 후원금 같은 경우도 네.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제 바꾼다고는 하지만 그 선거가 있는 당해에는 후원금을 그 2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선거 그 제한 비용의 2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단체장은 선거 제한 비용의 50%까지 받을 수 있고 그나마 그 후보 등록을 한 다음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한 13일 동안 그 후원금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뭐 많이 받아야 30%에서 40%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니까.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더 많은 기간에 더군다나 선거가 있는 당해에는 2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좀 많이 차이 나죠. 어찌됐든 쟁점은 부각돼 있는데 그래도 괜히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원래 그렇죠. 규칙대 원칙대로 좀 하자. 뭐 이런 현재 것도 있는 대로라도 네, 좀 네, 지켜달라. 지켜달라. 이 정도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대전시 공기업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나왔던 건데 네. 뭐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코드 인사 이런 걸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 대전 도시공사의 네. 그 사장이죠. 사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타 지역에 또 사장으로 예. 좀 이력서 냈다면서요? 이력서를 냈었는데 됐나요? 최종적으로 부결됐죠. 아, 그래서 그쪽에서 안 두 명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지원을 했는데 2명 다 부적격으로 해서 판단이 됐지만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분이 물러난 거 아닙니까? 임기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네. 근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인데 자숙을 해야 되는데 그 내가 여기 대전에서 이렇게 했으니 그 경력을 가지고 뭐 자기 고향에 가서 네. 또 도시개발공사에 이력서를 넣었다는 거는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추천위원회라고 그러죠. 그 추천 네. 대표를 추천하거나 뭐 이사장을 추천하거나 그래서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예, 이런 계속 어떤 문제 제기를 잘못된 인사에 대한 네. 근본적 원인이 임원 추천위원회 예. 의 구성에서부터 발단이다. 그래서 예.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못한다. 지난 4월에 했죠. 이제 지난 4월에 예. 그 명단하고 회의록을 공개를 해라 네. 했는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그 이제 심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심사하는 거기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예. 죄송합니다. 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뭐 공적기관이긴 하지만 네. 많이 이제 들어본 기관은 아닌데 어쨌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거를 처음엔 부결을 시켰죠. 네. 이게 개인 정보가 이게 나가면 사실 예를 들어서 김한태가 있고 뭐 이희성이 있고 누가 있는데 네. 김한태가 이런 발언을 했고 이희성이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러면 이제 타깃이 되거든요. 아, 회의록까지 공개하라는 회의록까지 거- 공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명단뿐 아니라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그러면 최소한 명단이라도 공개를 좀 해라. 사실 근데 이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는 그 발언자를 네. 다 이렇게 지우고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명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다른 그 서울이나 대구 뭐 이런 몇몇 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이번에 행정심판원에서 최종적으로 공개를 해라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계속 이제 시의원들도 계속 문제를 삼았었고 네. 뭐 이제 시민 단체에서도 문제를 삼았었는데 대전시에서 조금 껄끄러워하는 부분들은 그 아무래도 이제 내부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친시장 인물들이 인사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높겠죠. 근데, 예. 문제는 네. 시장이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니,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되는 거예요. 대전시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본인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정하게 했다.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저는 이제 그 시장님하고 잘 아는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다. 단 이게 코드형 인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한태가 시장님하고 가깝거나 아니면 시장 선거 캠프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다. 전문성 그렇죠.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성 뭐 그런 것이 정확하게 그 입증이 되거나 아니면 객관성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저는 시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 들어와도 그러면은 지금 괜찮다고 공기업 보는 거죠. 인사들이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됐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본 바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시장님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떨어지고 엉뚱한 사람이 되고 어찌됐든 이번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임원 추천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되면 그에 따른 파장이 있겠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같으면 그러니까 네.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고 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뭐 혹시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근데 보면은 사실은 시장님도 늘 이 사람을 잘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이렇게 내 보였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했어야 자꾸 되는데. 그거를 감추려 한다는 이미지, 인식을 주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그거를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시장님이 그런 어떤 그 의혹 이런 데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임원 추천 의원 명단을 명단 가지고 한번 좀 저희가 제가, 분석을 예. 해보면 예. 예, 뭔가 좀 얘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훈 의장 이야기 지난주에 하셨는데 복당 절차. 그게 이제 그 제가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네네. 저번 주에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AS. 뉴스 안테나 AS. AS 네,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제가 네.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취재를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재심 요청도 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제명이 되는데 재심 요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아, 기각이 됐고 그래서 현재 이제 복당 원서는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이제 중앙당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규를 보니까 네. 당규에 보니까 제 8조 복당 5항 해가지고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 뭐 이렇게 나온 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네. 명시가 돼 있네요. 명시가 딱 돼 있어요. 예. 다만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결정을 했을 때는 또 복당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당무위원회가 보니까 당무위원회의 그 최고 의견, 이게 당무에 관해서는 최고 의결 기관인데 이게 뭐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 쭉쭉쭉쭉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돼요. 그 사람들이 한번 회의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서 만나서 지역에 그것도 해당 행위라고 분명하게 올라온 네. 그런 분을 복당시키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단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박범계 의원장께서 반대편에 섰던 네, 의원들을 그 반대편의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네. 다 공론화가 되면 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네. 또 찾아봤죠 제가. 그랬더니 마침 그 어느 뉴스에서 또 인터뷰를 다 했어요. 반대편에 있었을 거라고. 이게 비밀 투표니까 확실하게 모르죠. 나는 안 했다라고 하는데 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권중순 의원이야 뭐 당연히 반대편에 섰겠죠. 본인이 이제 의장 후보로 있다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권중순 정기현 의원은 이제 그 김 의장이 정치적 사익을 위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강력히 안 된다. 강력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하게 얘기한 게 김동섭 의원이 김동섭 의원. 얘기를 했더니 원칙과 상식이 있는 우리 의회다. 예. 이게 반대인지 찬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칙과 상식 반대죠. 예, 반대 한 그래요? 표. 예, 반대 저도 반대. 반대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멘트를 한 게 또 뭐였냐면 예. 결정이 된 다음에 복당이든 반대든 안 되든 결정이 된 다음에 코멘트를 하겠다. 네. 일단 뭐- 반대 한 표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정현 예, 의원이. 박정현 의원은 이제 그 설득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고 아, 애둘러서 이것도 반대. 예, 이거는 뭐 반대가 확실한 것 같아요. 반대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건 뭐 내가 코멘트할 문제가 아니다. 중앙당에서 결정한 문제. 이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당은 요거는 당규에 따르겠다. 요것도 반대입니다. 중앙당. 예.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 뜻이 없으면 다 반대인 거예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여기가 좀 문제인데 전문학 위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 뭐 박봉계 의원하고 같이 가겠다. 이거 반대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제가 모르는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어쨌든 우리, 뭐. 우리 김 대표님이 잘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 저에게 얘기해 준 거죠.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박상숙 의원 같은 경우는 송대현 원내대표가 이제 그 복당에 찬성을 하느냐에서 이제 그 찬성에 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왜 찬성을 했냐 했더니 그래도 같이 활동을 했던 의원이니 자기는 그런 의미에서 찬성을 했다. 네. 그래서 쭉 보니까 그러면 뭐 대충 이제 6대 1입니다. 그러면 예. 복당이 가능하겠냐 이거는 이제 제가 예.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뭐 말씀 못 드리고 네. 6대 1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저기도 있잖아요. 그 청경자 화백의 미은도도 뭐 네. 0.001% 진품일 수 있다 딱 했는데 그게 진품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그린 본인은 아니라는데 네, 그런 것 같이 이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진품이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네. 복당이 예를 들어 네. 가정이지만 가정이. 물 건너갔다. 음.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김경은 의장의 그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 말씀 애매하게 역시.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내년이 선거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단체장, 어떤 분들은 뭐 광역, 뭐 기초.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로 가겠다 하다가 광역에 자리가 비면
과감하게 정말 점프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밑에서 위에서 하나 빠지면 밑에서 왜 그 공무원들이 진급이나 그 사퇴나 뭐 퇴직을 한 명 하면 예.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밑에서 쭉 올라가듯이 전체적 지형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아, 중부에 있는 기초의원이 그렇죠. 중부가 아니어도 조금 옮겨갈 수도 있나요? 옮겨갈 수도 있고. 예. 아니,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건 이제 중국겠죠. 뉴스 안테나 AS인데 2% 부족합니다. 아니 거기서 실명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 AS의 AS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AS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빠바밤 아니죠. 그게 빠바방이 아니고 오늘의 키워드 이걸 해달라니까.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빠바밤 키워드는 맞춤입니다. 맞춤. 뭐 양복 맞추는 것도 아니고 예. 왜 맞춤형입니까? 요즘에 이제 맞춤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그 지방 정부를 보면 맞춤이란 말 중앙 정부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많이 나와요. 뭐 맞춤형 복지, 뭐 맞춤형 서비스, 뭐 맞춤형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맞춤형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양복이죠, 양복. 그렇죠. 맞춤 양복이 가장 고급스러운. 그다음에 꼭 무슨 그 대소사가 있을 때만 하는 그런 게 맞춤이었는데 이제 좀 심각한 맞춤이 하나 나와서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전자 가위라고 있어요. 유전자 가위. 네. 이게 배아. 그러니까 그 수정이 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네. 세포 분열이 되면서 8개월까지는 배아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다 그려낸 것도 있고 그렇죠. 유전자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안 좋은 유전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족력에 뭐 심장병이 있다, 아, 아니면 뭐 그 우리 안젤리나 유전 졸리 질환 같은 무슨 경우, 저 유방암 이 가족력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스스로 절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예 그 배아 상태에서 그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면 이게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걸 갖다가 집어 넣어주는데 이거 잘라내면 예. 거기가 정상세포로 바뀌다. 그렇죠. 그렇게 유전자로. 다시 이제 되는데 그게 사실상 뭐 거의 성공을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번에 네이처라는 데 올라간 데 보니까 58개 가운데 48개 배아가 성공을 했다래요. 네. 굉장히 높은 성공률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기술이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가위 기술이지만 네. 이게 나중에는 맞춤형 인간을 만드는데 예.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아, 좀 결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제거해 버리는 거네요. 결격을 제거하는 거는 좋은데 베스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좋아. 뭐 성격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뭐 IQ는 이런 게 좋아. 이게 지금 아직은 상상이지만 네네. 유전자를 다 잘라서 연결을 할 수 있다라면 정말 그 정도까지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김한태의 얼굴과 머리는 김한태 걸로 그 다음에 뭐 그 몸은 뭐 무슨 누구 걸로 뭐 이렇게 제 얼굴이 잘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난 요런 사람 요런 아들이 필요해. 혹은 요런 딸이 필요해. 뭐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여기서 않겠냐. 소크라테스와 그 클레오파트라가 생각이 나네요. 왜 갑자기? 클레오파트라가 그 청혼을 했다는 거 아니야. 소크라테스한테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당신의 머리와 나의 미모로 네. 따르는 자식들이 나올 거다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라 그랬냐? 예. 그 반대의 얘기를 당신의 머리와 내 얼굴이 조합이 될 거다. 예. 근데 그거를 진짜 아니 그렇게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맞춤형이 될 수도 있다. 맞춤형이면 그게 가능하다. 예. 아니 가능할 수 있다. 맞추면 그런 일 네. 없다. 네, 그래서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청혼한 것처럼 알아들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원치 않는 유전자를 뺀 맞춤형 아이는 결과적으로 생명윤리에 또 이제 그렇죠. 어긋난다. 부작용을 뭐 낳을 이런, 것이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짚을 거는 마치 그 이제 유전자 가위가 우리나라 그 기술로 이렇게 개발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실험이나 이런 건 외국에 가서 네.
그런 건 좀 우리가 이 부분은 예전에 그 줄기세포 관련된 그렇죠. 연구가 황우석 박사. 예, 네. 많은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생명윤리에 그런 관해서. 거와 예. 같은 그 부분하고 좀 같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의 근데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예.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을 했다면 정말 윤리적으로 먼저 우리가 윤리 현장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계 표준화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넘겨준다면 그건 굉장한 또 손해일 수도 있죠. 오늘의 키워드 맞춤형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정치인 안철수 얘기로 또 이렇게 좀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맞춤형 인간 하다 보니까 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 안철수 대표는 맞춤형 대표냐. 그러니까 대표만 하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그 애둘러서 지금 맞춤형 대표냐 이렇게 이제 뉴스에. 대표만 하면 나온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할 때도 공동 대표였었고 네네. 그다음에 창당을 하고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도 대표로 아. 나갔고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상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홍이 많고 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아들에 대한 그 네. 문제 때문에 문준용 허위 씨. 사실을 갖다가 그렇게 했던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지목을 받는 네. 당사자가 이거 뭐 대선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반성이나 자숙을 하지 않고 당 대표로 툭 나왔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뭐 각계에서 막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뭐 다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뭐 정동영 의원은 뭐 표현을 굉장히 좀 다들 적나라하게 했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열하다. 비열하다. 그다음에 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예. 기회주의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니 좀 비열하다까지 얘기를 나왔으니 이제는 같이 합쳐도 좀 어렵지 않겠냐. 뭐 근데 사실상 천정배 거기 다 나온 사람들 하는 얘기 다 지난 총선에서 다 아웃될 사람 안철수 때문에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누굴 비하하다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정동영 그 의원도 충분히 전에 충분히 그 이해가 되는 발언입니다. 대선 후보 하다가 누굴 비하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가 세웠지만 예. 다시 이제 무너지면서 이게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누군가 하나는 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였는데 다시 나온다 하니 이제 또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로서는 사실은 나가도 죽고 안 나가도 죽는다면 나가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누군가 하나는 잡고 책임을 몽땅 지어놓고 자기들은 이제 그 조금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당 대표, 당 전당대회를 좀 이렇게 흥행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네. 안 되니 지금 완전히 구렁텅이로 다시 빠지는 모양새. 근데 맞춤형 제가 볼 때는 맞춤형 대표가 아니고 탈당의 맞춤형 아니면 다음 그 위원장으로서의 민주당과의 모종의 썸씽 뭐 기타 여러 가지로 다들 들고 갈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수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 역량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 그 전당대회랑 약간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예. 예. 안철수 대표가 예. 전 대표가 될 것이다. 대표가 될 왜냐하면 것이다. 예, 홍준표 대표가 좋아서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차선책인데 대안이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안철수 대표랑 같이 출마를 하고 있는 정동현 천정배라는 그런 어떤 구도로 봤을 때 저는 차선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당에 안고 가면서 내년 지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좀 반대의 입장인데 예. 저는 이제 그 천정배 전 대표가 공동 대표가 대표로서 상당 부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안으로 봤을 때 지금 안철수를 안고 가는 것보다 사실은 차선책으로 그 천정배 전 의원을 그 의원을 예. 그 끌고 간다라는 게 훨씬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천정배 의원을 호남으로 봐야 됩니까? 비호남으로 봐야 됩니까? 그 중립적으로 봐야죠.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천정배가요? 예. 뭐 또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뭐 호남의 아들이라고 다 얘기를 했죠. 처음에 했지만 중립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이제는 뭐 지역에 기반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그냥 계속 예. 해먹으려고 하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좀 그 싸움 자체가 예. 좀 보기는 안 좋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 교수님하고 저랑은 이제 예. 지는 사람이 밥 한번 쏘는 걸로. 예. 그렇게. 자 마지막으로 뭐 예. 예, 아까 뭐 대전시 공기업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코드 인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가주면 그 저 시정이나 국정이나 이게 잘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인간을 좀 진짜 그 공사에 그 공단에 맞는 사람을 그만큼 실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또 합리적인 사람을 내보낸다면 이런 문제는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코드형이 아닌 진짜 맞춤형.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의 맞춤보다는 시민들의 맞춤형, 부서에 적합한 맞춤형이 인사가 되었으면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안테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